지금 중동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죠. 연일 뉴스 특보가 쏟아지고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대표적인 안전자산, 바로 금값은 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역설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던 전쟁이 나면 금값은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엔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아서 혼란스러우시죠?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금과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오래된 격언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건 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반쪽짜리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렇다면 이 모순을 만드는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눈앞에 지정학적 공포를 찍어 누를 만큼 강력한 거시경제의 힘 때문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흐름이 핵심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송로가 위협받으니까 제일 먼저 유가가 치솟습니다. 이건 겨우 잠재우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을 다시 불러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 연준 같은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카드는 이제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금리 정책을 훨씬 더 길고 어쩌면 더 독하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태생적인 약점이 확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금은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단 한 푼도 안 나오잖아요. 반면에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 아주 확실한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죠. 자, 여러분이 큰 돈을 안정하게 굴려야 한다면 둘 중 어디에 두시겠어요? 자본은 당연히 더 매력적인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값을 짓누르는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금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강력한 요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시장에 극도의 공포가 찾아오면요. 거대한 자본은 마치 블랙홀처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달러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다른 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선 더 비싸지는 효과가 생기죠. 설상가상으로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당장 손실을 메워야 하니까 그나마 수익이 났던 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치우게 됩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사실 이런 패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의 역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요. 전쟁 같은 지정학적 충격 때문에 금값에 잠시 붙는 전쟁 프리미엄이라는 건 평균적으로 고작 한두 달 안에 신기루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반짝하고 오르는 건 금방 꺼진다는 얘기죠. 가장 최근에 그리고 아주 강력한 사례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위협할 정도로 치솟았죠. 하지만 그 직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마자 금값은 말 그대로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했습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쟁이라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위기가 만들어낸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경제적 결과물이 결국 금값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은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걸까요? 에이, 그건 아닙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혼란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장기적인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금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금리 전망이 바뀌면서 거대한 자본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자산 재분배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들이 존재하거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정부들이 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빚은 결국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진짜로 경계해야 할 것은 당장의 금 시세가 아닙니다.
바로 고물가와 고금리가 동시에 경제 전체를 갉아먹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죠. 만약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그때는 주식과 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이 무차별적으로 폭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눈앞의 가격 변동이라는 이 단기적인 소음에 너무 흔들려서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이 핵심 안전판을 스스로 걷어차는 실수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장기적인 신호에 집중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